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부자까진 아니더라도 내가 우리 가족과 편안하게 살 집 하나 정도는 못 마련할까라는 자신만만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커가는 요즘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지금 환경에서 아이를 계속 키우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세 연장을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할까? 이게 너무나도 고민이 됩니다. 결혼 전에는 부동산의 비읍도 몰랐는데 가족이 생기니 이 책임감이라는 게 숨막히네요. 저처럼 현실적인 고민들 때문에 제 자신이 초라하다는 감정을 느껴보셨을까요? 우리 가족 어쩌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이런 사연이 지금 들어왔네요. 네, 이분이 지금 전세 살면서 서러움을 느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2년, 4년마다 전세금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이제 내 이자도 더 올라갈 때 당연히 전세금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또 대출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그에 따른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진짜 현타는 이 다음에 오는 거죠. 알고 보니 내 연봉만한 돈을 날리고 있었을 때 이분이 10년 동안 그 전세에 오른 가격을 보니 3억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10년에 3억이니까 1년에 3천만 원씩 오른 거죠. 맞벌이를 한다고 봤을 때 1년에 진짜 열심히 모은다고 해도 한 3천만 원 모으는 게 쉽진 않거든요. 아이 키우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 3천만 원을 매년 모아서 집주인 좋은 일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대부분은 거의 그냥 그 집에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내가 살던 데보다는 좀 거주 환경이 안 좋은 그런 지역이 전세가가 좀 아직은 좀 저렴하니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이게 만약에 나 혼자 혈혈단신이면 또 괜찮아도 가족의 어떤 직장이나 아이 학교가 걸려있으면 엄청 골치 아파지겠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내 집을 이제는 장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포인트, 그 시기가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6년을 다닐 것이고 거기에서 중학교 배정을 받고 고등학교까지 거의 12년을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때는 진짜 우리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가장 이분한테 화룡점정이 아래 세 번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내는데도, 왜냐면 그 전세가 올라가는 거 그만큼 열심히 벌어서 저축 그리고 대출 받아서 올려줬는데 완전한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한 거죠. 하나 망가지면, 예를 들어서 뭐 도어락이 망가진다던가 뭐 이러면은 이게 내 돈으로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기 원래 있던 거니까 집주인이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면 또 어떤 집주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걸 나한테 얘기하냐,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거기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불편한 건 나거든. 일단 지금 내가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리는데 이거 어떡해. 내가 아쉬우니까 내가 이제 사람 불러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게 내 집 없는 서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죠. 또 이런 거 있죠. 연장할 줄 알았는데 별말이 별로 없어서 지금 뭐 4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연장하면 되겠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집주인이 뭐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 그러니까 좀 나가달라. 이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미리 알아본 것도 아니고 주거지를 옮긴다는 게 상당히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거주지에 대한 주도권이 없고 계속 따라가야 되고, 근데 그 마음이 되게 자괴감 들고, 회사에서 나도 막 그렇게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집에 대해서는 내가 왜 주도권을 하나도 못 잡을 수 없는 건가, 이런 현타도 많이 오게 되죠. 이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부동산 선택을 하면 좋을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전세를 살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에 따라서 뭐가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많이 여러분들이 느끼기도 하고요. 제가 한번 그 사례를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3명의 사원이 같은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김사원 같은 경우는 일산의 후곡 7단지 동성 아파트를 전세를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종잣돈 1억에다가 전세 대출 2억을 받아서 3억에 전세를 거주를 하게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대출도 잘 나왔고 안전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면 대출도 잘 활용을 했고. 자, 그리고 박사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같은 단지인데 3억 6천을 주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분도 종잣돈이 1억이 있었고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2억 6천을 받아서 3억 6천에 매수를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딱히 크게 달라진 건 없죠. 그냥 소유권이 있냐 없냐 이 정도 차이입니다. 자, 여기에 이사원이라는 사람은 일산에 살려고 하다가 와이프가 직장이 시청으로 다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와이프 직장과 내 직장을 고려해서 마포에다가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아무래도 평수가 작습니다. 25평형이고 이분도 종잣돈 1억에 주담대 2억 6천을 받아서 3억 6천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잘했네 못했네 이걸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다 시간이 흘러요. 현재로 오도록 할게요. 2025년을 왔을 때, 그렇다면 이 김사원, 전세로 거주했던 이 사람의 순자산은 얼마나 늘었냐라고 본다면 1억 정도를 저축을 했어요. 전세금을 올려주고 실제로 뭐 자산 소득은 없는 거죠. 그 8년 동안 1억은 저축을 해서 플러스로 2억이 된 거고, 자, 그렇다면 박사원 같은 경우는 3억 6천에 산 아파트 가격이 5억 2천이 됐습니다. 올랐죠. 그렇죠. 8년 동안 한 1억 6천 정도 오른 거고, 이 사람도 열심히 저축을 한 1억 정도 했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박사원 같은 경우는 저축도 했지만 매수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여기에 1억 6천이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순자산이 1억에서 3억 6천으로 늘어난 거죠. 심지어 지금 같은 단지. 그렇죠.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사원의 사례를 보면은 3억 6천에 산 이 염리상록이라는 아파트가 현재 시세가 9억 2천 정도 하고요. 아파트 가격이 5억 6천이 올랐죠. 이분도 한 1억 정도 8년 동안 모았다고 치면은 실제로 이분은 지금 현재 순자산이 1억에서 6억 6천으로 늘어났습니다. 2017년에는 똑같이 1억을 가지고 있었고 세 분 모두 8년 동안 1억이라는 저축을 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전세를 거주하신 분은 저축한 돈만 2억이 있는 거고, 후곡단지라도 매수하신 분은 1억 6천에 자산 소득을 얻은 거고, 이 이사원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오르면서 자산이 6억 6천으로 뛰게 된 거죠.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인 거죠. 저 지금 약간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아니 2017년에 일산과 마포가 가격이 같았다는 것도 전 좀 신기한데요? 가격이 이렇게 같았습니다. 이 시기에. 네, 파란색이 일산의 후곡단지이고 그리고 빨간색이 마포에 있는 상록단지입니다. 2017년경에 가격이 3억 6천으로. 어떤 차이일까라는 게 또 궁금하죠. 도대체 일산하고 마포하고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가격이 상승장에서 확 벌어졌을까?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일산이 어디에 있냐? 저 끝에 파란색으로 광화문이나 여의도나 강남이나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 일산에 거주하는 게 쉽지가 않죠. 두 번째, 마포에 있는 염리상록 같은 경우는 광화문하고도 가깝고 여의도하고도 가깝고 강남하고도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이 집을 언젠가는 팔 거잖아요. 이 집을 받아주는 사람이 10명인 것과 1000명인 것과 당연히 이 집의 가치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를 선택을 해야지만이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내 자산으로서 더 크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내가 만약에 김사원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까 저희 그렇죠, 우리 워킹맘 사례. 워킹맘 사례만 봤을 때 이분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지금 특히나 우리 워킹맘 분 같은 경우는 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시잖아요.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결과적으로 아이가 학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야 된다거나 전학을 시켜야 된다거나, 그리고 지금 우리 김사원처럼 내가 전세로 살았더니 내 자산을 키우는데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느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을 시도하는 게 너무 의미가 있는 거죠. 30, 40대에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전세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 것이냐. 전세 산다고 막 살고 뭐 내 집 있다고 열심히 살고 이건 아니에요. 저도 뭐 직장인이었고 월급쟁이였고 열심히 해나가는데, 하지만 그 해나가는 과정에서 내 집을 사냐 안 사냐 또는 내 집을 어디에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내 자산도 내가 산 집도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바퀴가 2개 있는 자전거를 타면은 더 빨리 갈 수 있죠.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거, 그리고 내 집을 사서 내 집도 같이 일하게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모두 집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야 니네 빨리 집부터 사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이제 내가 집이 필요한 분들,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집이 필요하다거나,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열심히 또 모은 돈이 있어서 아이들을 좀 잘 키우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께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연에서 아내분과 남편분이신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고 모은 돈은 1억 5천 정도라고 해요. 자,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강남이 직장이기 때문에 5억대의 아파트가 있는 데를 찾아보면은 강남 아래 분당 아래 수지구라고 있습니다. 죽전역 쪽에 있는 분당선이 지나가고 또 이제 왼쪽으로는 풍덕천동 쪽으로 해서 신분당선이 지나가는데요. 아무래도 강남 접근성 같은 경우는 빨간색 신분당선이 바로 직방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이 수지구청역에서 지하철을 타면은 강남까지 29분, 30분 이내로 바로 한 방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하기 너무 좋죠. 뭐 갈아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가격도 실제로 신분당선 라인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상권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학원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이 학군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쪽으로 1억 5천 모은 사람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다고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대출을 3억 5천을 받아서 매매 가격이 한 5억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수지구청역 쪽에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수지구청역에서 도보권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요. 방 3개 그리고 14층이 지금 5억 3천에 또 주변이 다 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택지이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젊은 층 그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서 아이 키우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강남 접근성도 너무 좋고요. 판교에도 되게 좋은 직장이 몰려있죠. 수지구 같은 경우 5억대로 첫 집으로 매수하기에 아주 괜찮다. 수지구청역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이쪽 이 성복역 쪽에 롯데몰도 들어오고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라는 수지구에서 어떻게 보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단지가 들어오면서 이 주변에 또 신축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성복역 근처로. 저 이쪽 아래로 내려와 보면 조금 언덕에 있는 아파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초품화예요. 성복역을 도보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가격이 얼마냐? 방 3개의 계단식 아파트고요. 8층에 5억 3천짜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후문 쪽으로 가면은 이 성복역 뒤쪽으로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쪽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타고 강남을 갈 수 있는 실거주하기도 너무 좋고 자산으로서도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부부가 이제 강남이 직장이기 때문에 수지구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청이나 뭐 여의도나 이런 경우에는 또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직장이 열심히 찾았죠. 네, 있죠. 서울에도 있습니다. 이 서대문구 이 3호선 라인이 생각보다 강남까지 되게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시청 같은 경우는 뭐 20분, 여의도도 30분 보면 이 3호선 라인 쪽으로 보면은 방 3개, 화장실 하나, 가격은 5억 6천, 고층으로 입주 협의 가능하다. 뻥뷰다. 아무래도 수지보다는 좀 가격이 살짝 나가죠.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업무지구에 대한 제한이 없죠. 그래도 서울 안에서는 그 아파트만 밀집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뭐 수지구 같은 경우는 택지니까 당연히 아파트만 밀집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 단지 주변 같은 경우는 그 대단지 아파트들이 몰려 있어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서울 안에서는 괜찮은 입지다. 저 궁금한 게요. 이분이 어쨌든 그럼 대출을 내셔야 되는 상황인데 괜찮나요? 3억 5천의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갚아야 돼요? 한 달에? 세계 최초다라고 한다면은 금리 자체가 거의 2.9에서 3.9%거든요. 1억 기준으로 해볼까요? 1억에 30년. 그리고 금리가 만약에 3.5%라고 한다면 월 원리금이 44만 원, 그러니까 45만 원 정도 되네요. 157만 원 정도. 157만 원. 일반 대출은 한 170에서 180 정도 되니까 한 15만 원 정도 좀 줄일 수 있는. 4억에서 6억 사이 집을 보통 현실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두 지역 외에 더 볼 곳은 더 없을까요? 네. 그래도 5억대에서 좀 더 살펴본다면 평촌도 5억대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집들이 있죠. 경기권에서는 뭐 분당이 최고 학군이긴 하지만 그 다음 학군지가 이제 평촌을 저희가 또 많이 알아주거든요. 그 평촌 그 학원가 가면은 아주 이렇게 아주 대로변도 엄청 넓고요. 양옆으로 그 학원가 그 건물이 쫙 펼쳐져 있어서 저녁 시간에 가면 노란 버스가 양쪽으로 쫙 대기하고 있습니다. 학원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군도 너무 좋은 그런 지역인데 5억대에도 이제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서울은 더 없어요? 서울은 또 이제 성북구 쪽에도 있어요. 어느 정도 괜찮은 입지에서 그래도 그 생활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 중에는 5억대 초중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르는 거죠. 얘도 5억이고 얘도 5억이야? 그럼 이 둘 중에 뭘 해야 돼? 이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못하니까 선택을 못하는 거야. 이게 좋은가 나쁜가? 그리고 얼마지?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가격적인 거는 눈에 보이지만 가치가 있는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내 집 마련한다는 거는 안 해봤던 거다 보니까 되게 어렵고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거의 70살 때쯤에 이제 본인 명의로 이제 집을 가지게 되셨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내 집 마련할 때 내 집 마련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해서 내 집을 사야 돼. 그래야 시간이 지났을 때 더 많이 올라. 그리고 너한테 더 돈을 많이 벌어다 줄 수 있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너나이님이랑 저랑 이제 구해졸부를 하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거지를 정할 때 출퇴근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일자리가 많은 지역의 광화문 쪽, 도심, 중구, 종로구, 그리고 이제 영등포구, 여의도 쪽, 그리고 이제 강남 3구, 3대 업무지구다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강남 3구를 합치면은 광화문과 여의도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광화문이 직장이 한 60만이 있다. 그리고 여의도가 한 50만 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110만 정도 되죠. 근데 강남, 송파, 서초 합치면 170만이에요. 절대적인 규모 자체도 크고요. 대기업이 어디에 많을까요? 강남에 많죠. 양적으로도 많고 일자리가, 그리고 질적으로도 좋아요. 근데 거기 살 수가 없어. 너무 비싸니까. 그럼 어떻게? 최대한 거기를 빨리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죠. 이 강남 3구를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 이제 비싸다 보니까 마지노선이라고 본다면 1시간 이내에 대중교통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충분히 풍부하다. 또 이제 어떤 단지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냐, 어떤 아파트를 좋아하냐라고 봤을 때는 이왕이면 연식이 좋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단지 수도 많고, 또 좀 대형 평형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죠. 대형 평형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단지 관리를 잘하고 주차도 수월하고요. 동간 간격도 넓게 뺍니다. 제가 사회생활 빨리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직장을 들어갔으니까 뭐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그러면서 돈을 빨리 손에 쥐게 됐죠. 그때 당시 제가 60만 원인가 정도 받았거든요. 백화점을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좀 자존감이 많이 낮았거든요. 근데 이제 백화점에서 옷을 사러 가면은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너무 신났던 거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썼어요. 제가 이제 어디 영화에서 들었는데, 돈은 다리미야, 구김살을 밀어줘서 그런 부유한 집에 애들은 구김살이 없어,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게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저도 계속해서 소비를 계속 늘려가서 카드 돌려막기 하고 막 리볼빙 쓰고 막 단기 대출 쓰고 최악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으니까. 그때 딱 재테크에 눈을 뜨신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해년마다 이제 정년퇴임식을 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 한 선배분이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직장 다니면서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퇴직 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좋은 얘기 해줘야 되지만 난 이런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의 정년 퇴직할 때 내 표정은 어떨까? 내 모습은 어떨까? 정년 퇴임은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때까지 내가 다닐 수는 있을까? 그렇게 운이 좋을까? 왜냐면 정년까지 다닌다는 것 자체가 운이 좋은 거잖아요.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좀 적극적으로 내가 재테크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부동산에 더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럼 뭐라도 해야 되는데, 선배들 중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산을 좀 키운 분들은 그래도 내 집 마련을 이렇게 잘 갈아타게 했다던가 이런 경우들은 그래도 종종 한 번씩 있으니, 이왕이면 그래도 또 황금성이 있는 아파트를 공부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10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하고 서울, 뭐 경기, 그리고 뭐 광역시, 중소도시 실제로 제가 다 모두 다 투자를 했고요. 평수도 10평대부터 20평대, 30평대, 40평대까지 투자를 했고, 뭐 연식을 따진다면 구축, 뭐 준신축, 신축 제가 다 투자를 해봤고요.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뭐 부동산은 꼭 돈이 많아야지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주 막 발빠르게 막 재빠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또 알게 됐고요. 세입자분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셨다고? 왜냐면 저도 이제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세입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코크드림이라는 걸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통화하는데 목소리도 알아보시더라고요. 혹시 네 하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축률도 상당히 높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충분히 지금 소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대출을 받으셔도 감당 가능하시니 오히려 투자보다는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히려 더 좋은 집을 사실 수 있다. 왜 도와주신 거예요? 왜라뇨?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이잖아요, 사실. 아니, 남이어도 저랑 인연이 있으셨던 분이고, 저희 또 구독자이시기도 하고, 또 내 집 마련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언 드리는 거는 어렵진 않죠. 저희도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압류. 네,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가 구해줘 월부도 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고, 그렇죠. 안 그래도 구해줘 월부로 지금 너나이님이랑 코크님이랑 저희 원년 멤버이시죠, 사실. 그죠. 제가 팟캐스트를 먼저 했으니까 팟캐스트 2018년도에 했거든요. 네. 지금 벌써 한 7년 정도 됐는데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면은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와닿고,
우리가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줄 수 있어 참 다행이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내 집 마련을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월부닷컴에서 준비하신 수업이 있다고도 이제 들었어요. 똑같은 마음인 거죠. 저희가 구해줘 월부 하는 것처럼 저희 구독자가 벌써 이제 190만이 넘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지를 정말 1대1 개인 가이드처럼 알려주는 그 내 집 마련 과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의를 예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강의가 새로 오픈을 할 때마다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찍고 있거든요. 현재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죠. 1주차에 너나이님께서 내 종잣돈에 맞는 현실적인 내 집 마련 로드맵,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면서 내 예산에 맞는 지역이나 단지들을 쫙 이제 한번 살펴보죠. 서울 안에서 더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지역부터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면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2주차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 6억 정도 된다. 그러면 6억에 맞는 리스트가 쫙 나오겠죠. 뭐 지역도 나올 것이고 지역에 따른 그 단지가 나오는데, 근데 이 많은 것 중에서 도대체 어떤 걸 사야 돼? 과연 이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일지, 이거에 대한 이제 기준점을 드리는 게 가치 있는 아파트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는 이제 사장님하고 협상을 또 이제 어떻게 해서 가격을 좀 이렇게 내고를 할 건지, 이런 얘기, 계약하는 과정, 부동산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걸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다 알려주거든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를 아니까, 알고 미리 예약을 하고 가니까 두렵지 않죠. 실제적으로 3개월 안에 내 집 마련을 한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로드맵, 맞춤 플랜을 짜주십니다. 유튜브에서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실제 강의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유튜브는 이제 너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 그런 영상이다 보니까 또 지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강의 같은 경우는 허심탄회하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아이가 태어나고 또 아이가 이제 커가는 걸 보게 되면은, 그래서 더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용기를 내고 이왕이면 더 잘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저희는 너무 그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고 좋죠. 네. 저도 취업을 하고 쉬었던 게 아이 출산하고 3개월 쉰 게 다였거든요. 우는 아이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떼어놓고 출근을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일단 아이 키우는 것만으로도 되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거기에다 우리는 직장도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회사 끝나고 와서 빨래 널어야 되고, 유치원에서 온 거 도시락통 씻어야 되고, 내일 또 직장을 나갈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내 집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 인생의 숙제 같은데, 그 숙제를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다 보면 내 상황에 질릴 때가 있어요. 매일 출퇴근하는 거에 질려 있고, 또 아이 키우는 거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에 좀 짬내서 이 영상 챙겨보는 분들은 내가 뭐라도 보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고, 또 여러분도 조금 더 용기를 내서 2년, 4년 뒤에는 나와 우리 가족 모두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게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만약에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는데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아래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같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